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요즘엔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이 점점 더 많이 전립선 비대증에 걸립니다. 걸리는 속도가 점점 너무 빨라져요.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면 우선 소변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소변을 볼 때 찔끔찔끔 나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흔한 증상은 바로 야뇨입니다.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소변을 보실 때 고통이 옵니다. 또한 갑자기 막 마렵기 시작해요. 이게 소변이 빨리 가야 될 때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밤에 소변을 보실 때 잘 나오지도 않고 고통스러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몇 년 후에 보통 한 3, 4년 후에는 아주 중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치료되지 않는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관을 막아서 나중에는 소변이 나오지 않게 되는 급성 폐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실 가서 소변줄을 꽂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정도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급성 폐색이 올 수도 있지만은 만성 폐색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요로와 소변이 나오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잦은 감염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요로 결석이 생겨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상당히 많이 흔해진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암이에요. 이 암은 다른 암과 틀리게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남성 암 중에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립선 암의 발병 속도는 아주 급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전립선암,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립선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늦게 발견돼서 말기로 발견되는 환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전립선 비대증이 암을 일으킨다,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일어나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요로를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의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요로를 직접 막기도 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 비만이 있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만은 뭔가요?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염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의 피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올라간 것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한 연구인데 자가 면역증에서 흔히 발견되는 수용체가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같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과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염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이다. 두 번째, 전립선 비대증은 비만인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난다. 비만인 환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염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하면은 자가 면역증에 일어나는 수용체가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면역증일 수도 있다. 자가 면역증은 대개 바이러스가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다.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 암의 원인과 똑같아요. 암의 원인은 염증과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걸리시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을 줍니다. 왜냐하면 알파 수용체가 전립선 근육을 비대하게 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을 해서 현상을 깔아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거하진 않아요.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요? 첫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두 번째는 그 면역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칼슘 결핍입니다. 세 번째는 그 칼슘 결핍으로 오는 산성 P입니다. 우리가
칼슘 결핍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 충분히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칼슘을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칼슘을 배출하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살아있는 칼슘은 생채소와 생과일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칼슘이 모자라다고 하면은 칼슘 정제를 드세요. 근데 이 칼슘 정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심혈관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이 칼슘 정제에 들어가 있는 칼슘은 산화칼슘입니다. 이 산화칼슘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물과 작용을 해서 스케일로 변해요. 그것들이 우리의 심혈관을 막기 시작하면서 오는 것이 칼슘 정제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칼슘 정제는 의학계에서도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면 된다,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칼슘을 먹을 때 채소로 섭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환자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채소를 먹으라 그랬는데 채소를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오시면은 채소를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칼슘 정제를 주는 의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가 음식을 삶았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특히 채소를 삶았을 때 그 채소 안에 있는 칼슘이 물과 가열을 하게 되면서 산화칼슘이 돼요. 산화칼슘이 똑같이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있는 물과 결합해서 스케일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칼슘을 먹기 위해서 생채소를 삶아 먹을 때도 우리의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 칼슘은 우리 혈액 안에서 강력한 알칼로이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산성화가 됐을 때 그 산성화된 피를 다시 중성피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결핍되면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슘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 골수를 튼튼하게 해서 그 골수에서 충분한 백혈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면역력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이 회복이 됐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칼슘 충분히 공급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다시 살리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 그리고 치료 그리고 전립선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전립선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하면은 첫 번째, 전립선암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육식입니다. 육식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또 야채를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 또한 증가했습니다. 한 3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3개의 연구에 따르면은 매주 야채를 14서빙 미만으로 섭취하는 남성이 28서빙, 즉 배로 야채를 더 많이 먹은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 아주 큰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는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암을 잘 예방할까 하는 연구인데 이 연구에 하면은 전립선암은 브로콜리, 그리고 콜리플라워, 그리고 콩을 많이 먹었을 때 전립선암 예방이 아주 효과적으로 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이 콩이 아주 좋은 전립선 예방의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전립선암 비율이 서양 나라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에서는 콩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전립선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음식은 바로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많이 먹었을 때 전립선암의 위험이 아주 크게 감소됐습니다. 이 연구는 되게 큰 연구였어요. 5만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를 삶지 마시고 그냥 생으로 드시면은 전립선암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립선암 예방에 위험이 되는 것, 즉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를 먹었더니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종합 비타민을 일주일에 7번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1번 먹는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7번 먹는 사람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의 영양제를 먹는 사람 또한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정제들 그리고 기능성 식품들은 우리 몸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신빙성이 있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먹을 때 그 음식 그 자체를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성 식품이나 비타민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인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염증을 치료할 때 꼭 필요한 칼슘, 그리고 어떠한 칼슘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생채소와 생과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꼭 잘 하셔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